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도 통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자, 여러분들 반에도 표준 스탠다드 모범생 있죠?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떤 아주 모범된 형태의 제품, 이것이 바로 표준화된 제품이라고 하죠.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 표준화를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란 생산과 소비, 즉 공장, 그다음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품, 원재료, 부품 등의 품질, 형상, 치수, 성분, 재질, 이러한 것들을 통일하여 정하는 것을 바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그 뜻을 잘 기억하세요. 표준화. 자, 이렇게 표준화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준화를 하는 이유 봅시다. 표준화를 하면 공장에서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만들고, 또 소비자,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는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생활에 이 표준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자, 형광등의 크기, 우리 교실에 보면 형광등의 크기 있죠. 형광등, 이거를 공장마다 들쭉날쭉, 길이도 들쭉날쭉, 용량도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겠죠. 딱 정해진 사이즈, 정해진 용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A4 용지 표준화되어 있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1대 루트 2배. 이런 식으로 그 규격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도 있죠. 건전지 1.5V AA 사이즈, AAA 사이즈. 이렇게 해서 규격을 두고 제품을 표준화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봅시다. 187페이지에 있네요. 와서 187페이지. 187페이지 보면 제품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6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자,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는지, 기능 중요하겠죠. 자, 제품 구상 시 이것은 제품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기능,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경제성, 어떤 말인지 다 알죠. 그 다음에 재료가 용도에 맞는 재료인지, 아름다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창의적인지, 이렇게 6가지를 잘 고려해서 제품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 자,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제도 통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통칙. 자, 제도 통칙. 제도를 할 때, 도면에 뭔가를 그릴 때, 도면에, 이런 도면에,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제도, 즉 자동차를 설계한다든지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려야 됩니다. 그것을 KS 코리아 스탠다드, 이게 제도 통칙이에요. 코리아 스탠다드에 규정된 대로 그려야 됩니다. 선의 굵기나 그 다음에 척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숫자를 쓰는 방법, 고딕체로 이렇게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호를 표시한다든지 반지름은 R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지름은 파이로 표시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도 통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도면. 자 미술 시간에 우리가 그릴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뭐 수첩을 찢어서 여기다가 친구 얼굴을 그린다든지 뭐 마음대로 그려도 되지만 제도를 할 때는 말이죠. 반드시 정해진 종이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뭡니까? A4 사이즈죠. A4 사이즈. 사무실에서 많이 쓰죠. 여기에 그려도 되고요. 그럼 이 A4 사이즈라고 해서 사이즈가 안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A4 사이즈의 두 배가 A3입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커지죠. 그다음 A3의 두 배가 A2, A2의 두 배가 A1, A1의 두 배가 A0입니다. A0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0부터 A4까지를 많이 씁니다. A4는 면적을 1제곱미터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숫자가 적어질수록 도면의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이의 크기는 반드시 KS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도 통칙에 또 정해진 규칙에 맞게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척도라는 겁니다. 척도. 자, 우리가 도면에 그려야 될 물체가 아주 작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확대해서 그려야 되겠죠. 배척. 그 다음에 아파트와 같은 큰 건축물을 조그마한 도면에 그려야 될 때는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축척. 그 다음에 시계나 건전지와 같이 적당한 크기는 현척. 현재 있는 그대로 현척 1대1입니다. 1대1. 줄여서 그려라 1대2. 확대해서 그려라 2대1. 두 배로 2분의 1로 1대1로. 그 다음에 뭐 5분의 1로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줄여서 그려라. 5배 확대해서 그려라. 10배에서 확대해서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 숫자도 KS라는 곳에 통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앞에 오면 축척,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뒤에 오면 배척. 그렇죠? 1대1이면 현척. 이렇게 우리가 그려야 될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척도가 이렇게 척도를 우리가 정해서 거기에 맞게 그릴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봅시다. 뭡니까? 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제도에서 도면을 그릴 때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실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모양. 이제 굵은 실선이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입니다. 이거는 빗금처럼 그려졌네요. 45도 빗금. 그 다음 이거는 물결 모양입니다. 그 다음 파선. 우리가 점선이라고 하는데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이것을 파선이라고 부릅니다. 파선. 그 다음 1점세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점세선은 이렇게 땅땅, 이렇게 땅땅, 이렇게 땅땅. 여기 2점세선이에요. 자, 어떤 선인지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선, 요 선, 그리고 이걸 굵은 선, 외형선이라고 부릅니다. 굵은 실선. 이것은 물체의 보이는 부분. 자, 이렇게 물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모양 생겼다. 이 바깥선을 외형선이라고 불러요. 외형선. 굵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치수를 표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의 치수가 요것도 요까지가 예를 들면 10mm다. 이럴 때 이런 선, 치수 보조선, 이게 치수선, 이런 선들은 이 물체의 선보다 굵게 그려서는 안 되겠죠. 가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이런 것들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물체의 절단면, 물체가 잘린 부분을 나타낼 때는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해칭선이라고 되어 있죠. 해칭선이라는 것은 45도 B급을 말합니다. 그 물체가 잘렸다.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칼로 딱 잘랐을 때 이 단면, 잘린 면은 우리가 이렇게 B급으로 나타냅니다. 해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단선은 부분 생략을 했을 때요. 물결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파이프가 이렇게 아주 긴데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없죠. 이렇게 요 선을 바로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숨은선,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파선,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물체의 중심을 나타낼 때는 1.3선, 물체의 가상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2.3선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할 때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파이는 지름을 나타내요. 지름. 그 다음에 R은 반지름, radius. 그 다음에 T는 두께, thick.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T라고 부릅니다. 파이, 지름. R, radius. 반지름이죠. R.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나타내면 정사각형의 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의 10이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0mm인 정사각형 이마를 이렇게 긴 말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단위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반드시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1cm다 그러면 1cm라고 안 하고 1이라고 안 하고 10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위는 밀리미터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실제 도면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면이에요. 자, 여기 R8이라고 되어 있죠. 반지름이 8이란 말입니다. 반지름. 그다음 파이 20. 이 원의 지름이 20mm다. 바깥 원은 파이가 24입니다. 반지름이 4입니다. 자, 이것을 치수 보조선, 치수선 이렇게 얘기하죠. 단위는 붙이지 않습니다. 20mm, 즉 센치로 하면 2cm, 4cm. 그죠? 자, 요 선 있죠. 요 선. 바깥에 큰 선. 자, 요 선은 실제 원의 크기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안쪽에 이렇게 또 동그랗게 어떤 물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도면을 보면서 그 선과 치수의 기입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은 교과서에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